다음은 김경동 글로벌 사회발전연구소 상임 고문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세미나다 토론회다 그런 거 하면은 좀 엄숙한 자리에 여러 사람 앞에 앉아 있고 이렇게 관객을 향해서 토론도 하고 뭐 발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제가 너무 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보기에도 좀 색깔도 좀 있고 뭐 책도 좀 있고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모셨고 오늘 보시다시피 방청하시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이걸 전부 지금 유튜브로 전부 보내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도 줌으로 이제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제 오늘 뭐 대단치 않은 모임입니다만은 이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록 좀 조촐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이 모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연구소의 관계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발제하려고 하는 내용, 연구 주제, 이 연구의 책임 연구자로 지난 2019년부터 세 차례의 연구를 주재해온 뭐 그런 위치에서 오늘 말씀을 좀 경과랄까, 경위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에 개회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심심하실 때 보시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촐한 모임이지만은 이런 모임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함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사실은 문명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인류 문명이 처한 모습, 이것이 과연 뭐냐? 이걸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그 기독교의 신약 성경 보시면은 마지막이 계시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어떤 모습일 거냐 이걸 이제 적어 놓은 내용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생태계의 교란, 기후 온난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해, 재난 같은 것을 보면은 마치 이게 종말을 지금 대기하는 조금만 있으면 종말이 올 것 같은 이런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다 가령 인간이 그럼 여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 약점이 있고, 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미비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극복해 갈 수 있겠냐 하는 걱정까지 갖게 되는데, 그것 말고도 인간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령 요즘처럼 이런 시기에 갑자기 이웃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무수한 무고한 인명을 갖다가 살상을 하고 전체 그냥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생태계적인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심에 서서 구심점이 돼서 길잡이가 되어줘야 할 텐데,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결국은 정치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만 잘해주면 상당한 부분은 해소가 가능한 이런 그 상황이 진행 중인데, 그럼 정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 역시 여기서 구구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 제가 간추려서 아주 핵심만 좀 짚어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의 혼란상이라는 게 상당히 또 위험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치학 전문가들이 지난 몇 해 사이에 세계의 정치, 특히 자기들이 특히 이제 서구 쪽이죠. 서방에 자랑 삼아 운영해온 혹은 전 세계에 퍼뜨린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정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지금 타락했다, 쇠락하고 있다, 퇴영한다, 온갖 험악한 소리를 내가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내용도 역시 간지각색이겠지만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뭐 중남미라든지 또 저 중앙아시아나 그쪽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 지금 뭐 심각한 독재 같은 것이 되살아나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호간에 협력하기보다는 갈등을 일삼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정치가 이것을 해결할 길잡이가 될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에 관한 이제 얘기만 한마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민주주의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인 명제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막스 웨버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막스 웨버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주권 재민, 국민의죠. 주권 재민은 허구다. 그 개념 자체가 허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베케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자,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 이게 국민의 의한입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거 해서 대표를 뽑은 다음에는 국민의 주권은 어디로 갔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꼬았죠. 선거하고 나면 주권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뭘 합니까?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은 위민, 국민을 위한 이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인 영달과 파당, 패거리의 이득과 기타 사회 여러 이해 집단에 얽힌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민을 안중에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위민이라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제 그 진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치는 어떠냐? 이거 역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낙제를 해도 상당히 저조한 낙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샘플 혹은 여론조사 결과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그 행정연구원이라는 데서 15년부터 18년까지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 제도 기관들의 국민이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조사를 했어요. 4점 척도입니다. 그런데 2.0 이상 한 제도는 많이 있어요. 유일하게 2.0이면 50점 낙제 아닙니까? 2.0도 채우지 못하고 1.7에서 1.9, 그 이제 몇 년도 사이에 이 점수를 받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국회입니다. 낙제예요. 그 다음에 또 18년인가에 여기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가 와 계시는데 배종찬 선생님 이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만은 대학생들에게 정치인들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85.3%가 불신. 그리고 최고예요. 그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니 이걸 두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더 이제 덧붙일 필요가 없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그 문명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하느라고 친분을 갖게 된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이분이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한샘의 조창걸 그 회장께서 한 번은 그 뭐 연구회 하는데 갔더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뭐라 그럴까 참 부도덕해져서 어떡하느냐. 그래서 당신이 뭐 조사 연구 이런 거 전문가라니까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이걸 점수를 매기자 이거예요. 측정을 해서 그래서 점수를 공포를 하고 이 후보자는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좀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용기를 냈어요. 이런 부탁을 기업하는 분이 이분이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서울대학교. 근데 뭐 선비 문화도 잘 알고 아주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처럼 부탁을 하셨는데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학술회 멤버하고 또 지금 부산 시장하고 계신 박형준 박사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도덕이 무슨 뜻이냐,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이론적인 연구를 좀 하고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려면은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표의 기초가 될 만한 가치 규범의 체계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치 체계 이거 여러 페이지 되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보고서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게 그해 연말인가 나온 제목을 정치의 품격이라 했습니다. 품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부제가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기왕 이제 이거 이론이 성립했으니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실사를 좀 해보자. 좀 실증적인 경험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가치 체계에 기초해가지고 그 질문을 이제 사람들에게 해봐야 되는데 그 질문을 위한 지표 이것을 이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팀을 또 구성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정복 교수, 또 이 정현호 대표랑 같이 팀이 돼서 또 한 분 서울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치 체계 속에 있는 내용을 전부 질문화하는 그 지표를 만들어서 또 그걸 가지고 실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게 실용성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마침 그때가 이게 20년부터 21년 사이인데 22년에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그래서 이 중에서 너무 많은 질문은 보통 그 여론조사 할 때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다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한 42질문이 됩니다. 근데 다는 못하고 가장 우리의 이제 연구한 절차는 여기 정 대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고르고 해서 6질문인가? 예. 6개 질문 가지고 두 후보자, 예. 두 정당의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한 1000명 되는 갤럽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결과를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쪽이 점수가 높았을지는 짐작을 하실 줄 아는데, 문제가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와야 하는 질문을 만들겠다. 이게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 이정복 교수랑 같이 또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연구조사의 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늘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여러 전문가분들, 그동안 또 여기 저희들 그 조사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 주시곤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하시라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 모임의 그 경위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세한 건 우리 정 대표 발표할 때 말씀 들으시고,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기업하시는 분이 이런 연구까지 하라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창걸 회장님은 제가 늘 존경합니다만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 회의실도 제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이명우 국회 도서관 관장님, 오늘 참여 아마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관장님,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참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만은 댁내 문제가 좀 뭔가 일을 좀 처리하실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새로 이번에 헌정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토론 참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이걸 위해서 그동안에 학술원의 진덕규 이정복 교수님, 부산시장 박영준 박사님, 또 이제 공동연구자로서 서울대학 박원호 선생님, 정현호, 옥성철, 송보희 이 모두 연구원들,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우리가 무슨 기구를 갖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미래학회라는 사단법인체에서 이걸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실무를. 그래서 이제 그때 회장으로 계시던 회장님, 김동환 교수, 박재석 간사,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글로벌 사회발전연구소가 이걸 실무를 도와주시는데 이원죽 교수가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오늘 모임에 토론하러 오신 우리 배종찬, 정창우, 박성민, 문정림, 최운열, 박성연, 예은혜, 백이철, 이동진, 여러 선생님들, 제가 지기위와 그 밖에 다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선생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